What's up, guys? 오늘 할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잘못 알고 계시는 미국 변호사에 대하여 미국 변호사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미국 변호사가 활기를 치고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왜 갑자기 이걸 하냐? 미국 변호사라는 거를 제가 나는솔로 처음 나갔을 때 그때 MC가 전효성 씨였어. 누가 봐도 운동만 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잘생겼고. 자기소개할 때 저는 미국 변호사고요 했을 때 전효성 씨가 미국 변호사? 이렇게 한 게 있어. 미국 변호사? 제가 나는솔로의 1기에 나가고 나서 여담인데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알게 돼가지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들이 몸값이 올라갔다, 그건 아니고 주변에 몰랐던 사람들이 미국 변호사 알아보는, 그래서 뭔가 이 미국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대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우리나라 4대 로펌 중에 율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옛날에 알고 있던 지인인데 그렇게 친한 지인은 아니고, 링크드인이라고 있어요. 링크드인. 미국에서는 everyone does it. 다 해, 다. 한국에서는 뭐 요새 좀 많이 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거기서 만났던 그 사람이 링크드인 인메일이라고. 인메일은 이제 DM 같은 거야. 나한테 보냈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1년 후에 봤어. 링크드인을 한동안 안 하다가 뭐라 했냐면, 변호사님 잘 지내시죠? 미국 변호사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왔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이미지로 제가 한국인 사람들한테 미국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근래에 나는솔로 지금 한참 하고 있는 26기가 있죠. 거기서 또 미국 변호사가 또 2호 나는솔로의 미국 변호사 두 번째, 그분이 메인스트림 주류는 아니야. 되게 희한한 방법으로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신 분인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는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변호사를 취득한 사람이다. 미국 변호사는 전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해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무대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제가 그 주변에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말이야, 우리가 진짜 잘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얼마나 잘 사는 나라냐. 1인당 GDP라고 하죠. 한국이 24년 기준 33,000불이에요. 미국은 얼마인 줄 알아요? 1인당 GDP가 88,000불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대충 사이즈 아실 거고, 땅덩어리로 봤을 때 주 하나가 한국보다 더 크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선방을 한 거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잖아요. 그래서 상법, 회사법 이런 것들은 미국법에 많이들 이렇게 통용이 되고, 전 세계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은 뉴욕법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준거법이라고 하거든. 이 계약의 기준이 되는 법은 미국의 뉴욕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Laws of England, 영국법을 따라가기도 하고, 제가 했던 중동의 이제 건설 프로젝트 보통 그렇게 Laws of England를 하든지 아니면 Laws of New York 하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들의 쓸모가 전 세계적으로 많다. 미국 변호사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미국 변호사는요, 로스쿨 가야 돼. 한국처럼 로스쿨 사법시험 따로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로스쿨 가야 돼. 근데 그 로스쿨은 어떤 학부에서 전공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법대를 안 나왔어도 법대가 프릴러라 그래. 프릴러. 진짜 하기 전에 그냥 그냥 겉핥기 이런 느낌인 거야. 준비. 그리고 경제학으로 제일 많이 와, 사실. 제가 그렇게 있었죠. 정치학도 많이 오고, 음악하다 온 사람도 있고. 말 그대로 미국은 학부가 그냥 경험해본다, 맛을 본다, 이런 느낌이에요. 특허는 좀 더 세분화된 분야고요. 변리사죠. 한국에선 변리사라고 하는데, 미국에선 변호사가 하는 게 변리사야. 특허 변호사가 변리사인 거야. 한국에서는 변리사 시험을 보잖아? 그 변리사 되잖아? 미국에서는 변리사를 하려면 특허 업무나 이런 것들, 변호사 자격이 일단 있어야 돼. 그래서 다 로스쿨 가야 돼요.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요, 일단. 그리고 bar exam이 변호사 시험이거든. bar, BAR. patent bar. 특허 변호사가 되기 위한 패튼 시험을 또 봐야 돼. patent bar 시험을. 그래서 두 번을 봐야 비로소 특허 업무를 볼 수 있는 patent lawyer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patent lawyer를 하려면 학부의 전공이 패튼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아니면 5년인가 3년 5년 이상의 그 개발 경험이 있어야, 경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변리사는 한국처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는 없다. 어찌됐든 가장 많은 거는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로스쿨을 많이 온다. 로스쿨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LSAT이라는 진짜 미쳐버리는 테스트가 있어요. LSAT은 Law School Admission Test. 어떤 시험이냐면요, 논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LR, Logical Reasoning,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이런 거. 그 다음에 RC, Reading Comprehension, 독해. 많이 걸 읽어야 되니까 법전 읽고 이러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런 그냥 리딩이 아니거든. 얘기했죠, 제가. 헌법 같은 거 공부할 때 한 케이스에 20페이지 넘어간 것도 있어요. 한 케이스에. 게임이 뭐냐면요, 이건 진짜 천재들의 영역이야.
자, A가 라브라도를 선택을 하고 B는 파머레니안을 선택하고 뭐 C는 워시코르키를 선택을 하고 근데 A하고 B가 서로 원하는 거를 몇 시에 바꿀 수 있어. B하고 C는 또 몇 시에 바꿀 수 있어. C는 대신에 몇 시에만 바꿀 수 있어. 계속 논리를 꼬는 거야. 그걸 따라가면서 천재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경험한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고대 이 형이 엔지니어링인가? 를 졸업한 사람인데 이 형이 딴 것은 잘 못해. LR도 점수가 낮고 RC도 낮아. 근데 게임은 같이 모의 시험을 보는데 없죠 자. 그냥 그걸 다 해놓고 이렇게 쉬고 있어. 내가 제일 약했던 건 게임이야. 내가 형님 물어봤어. 형님 게임 스코어가 어때요? 게임은 만점이야 그냥. 근데 자기는 수학적인 그거 사고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보인대. 난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 아무튼 그 게임까지 해서 3가지 섹션을 시험을 보는 거야. 근데요 제 주변에 뭐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나온 애들 학부 여러 명 포기했어. 로스쿨 가려고 에세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한 6개월 준비해놓고 안 가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왜 그러냐면 테스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테스트 스킬을 테크닉을 익혀가지고 점수 올리는 그 영역들이 있잖아. 백날 그거 테스트 스킬을 익혀봐야 점수를 못 올리는 영역의 문제 시험이야. 그거는 이미 놀리는 사람이 머리가 갖고 태어나잖아. 테스트가 점수가 안 나오면 암만 내가 그걸 모의 시험을 겁나게 미친듯이 돌려도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나의 레인지는 정해져 있어. 자,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냐면 이거 내가 이거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스쿨에서 받아주는 레인지가 있는데요. 가장 포션이 높은 게 에세 점수야. 그 다음에 GPA, 학부 GPA. 그 다음은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 뭐 레커멘데이션 받아야 돼. 그리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자기소개서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그 다음에 경력, 로스쿨 가기 전에 했던 경력들, 그런 것들 막 추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에세 점수다. 거기서 거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왜 떨어져 나가냐? 후진 로스쿨이라도 갈 수 있지 않냐? 갈 수 있지, 후진 로스쿨.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탑 50를 못 간다는 거는 잘 의미가 없어. 탑 50 밖으로 벗어나도 학비가 싸지가 않거든. 근데 그 비싼 학비를 내고 이렇게 다녔는데 취업이 안 돼? 로스쿨은 직업학교예요. 변호사 되는 거 말고는 없어. 근데 변호사가 못 되거나 된다 하더라도 무늬만 변호사가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탑 50라고 하면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냐? 뉴욕, LA, 시카고 가장 대도시들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지역의 베스트를 가야 된다고. 그러면 좋은 로펌 갈 수 있어요. 자, 충분한가요? 설명이? 그렇게 해서 이제 로스쿨을 가면 무슨 프로그램으로 가느냐? 정규 프로그램은 JD야, JD. Juris Doctor. 그게 3년 과정이고 굉장히 빡세. 비교를 해볼게. 한국에 고등학교 때는 엄청 공부하고 대학교 놀잖아. 졸업도 그냥 하잖아. 미국은요, 고등학교 놀진 않지. 그렇지만 한국처럼 막 이렇게 막 수능하고 막 이렇게 미친듯이 하거나 하진 않아. 그래서 웬만큼 공부를 좀 잘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성실하게 살면. 근데 대학교 들어오는 순간 몇 년 동안 졸업 못하는 애도 수룩해. 대학교 공부 한국에 비하면 진짜 너무 빡세. 러스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1학년 때 특히. 원래는 진짜 너무 바빠. 그리고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 너무 많았어. 새로 접하는 그런 정보들이. 그러면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네트워킹도 해야 돼. 직업적 네트워킹. 이게 한국과 로스쿨이랑 미국 로스쿨이랑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내 변호사 할 때 한국에서 친한 한국 변호사가 있는데, 내가 내 미국 변호사 멘토랑 점심에 막 만나서 우리 막 노는 얘기하고 막 했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이 친구가. 미국 변호사들은 이렇게 만나서 일 얘기는 안 하냐는 거야. 이 친구도 내 멘토를 만나고 싶으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변호사님 만나시죠? 점심 마시죠? 근데 같이 갈래? 그러니까 자기도 가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갔어. 같이 갔어. 노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껴들 수가 없는 거야. 돌아오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적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원래 이렇게 미국 변호사끼리 만나면 일 얘기는 안 하냐 이거야. 일 얘기는 하긴 하지. 그렇지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는 미국 로스쿨 때부터, 학생 때부터 커리어선 지원센터 거기서 엄청 훈련을 시켜. 거기 훈련도 시킬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들하고 자리를 엄청 많이 만들어. 계속 정보 교류하고, 계속 서로 네트워킹하고, 그렇게 아는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그 이벤트를 엄청 다녀야 돼. 1학년 때부터. 공부대로 겁나게 해야 되고요. 1학년 성적이 되게 중요해. 근데도 그런 네트워킹까지 해야 돼. 그래서 1학년이 엄청 바빠. 마의 1년이야 진짜. 근데 1학년 성적이 좋아야 되느냐? 1학년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버튼을 잘 껴야 다음 버튼이 잘 껴지잖아. 첫 버튼을 잘 껴야 되잖아. 그거야. 내가 1학년 때 어디서 인턴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거를 똑바로 못하면 2학년 때 망하고요, 3학년 때 망하고, 결국엔 졸업 후에도 잠리스가 될 수 있어. 잠리스 되는 경우는 없지만 좋은 학교 나오면 그래도 좀 고생을 해야 돼. 1학년 때 인턴은 1학년 성적으로 뽑아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법원에서 인턴십을 하면 prestigious, 되게 좋은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법원에서 하든지
주디셜 인턴을 하든지 아니면 러펌에서 하든지, 그리고 2학년 때 마찬가지로 러펌을 가든지 아니면 law clerk, 판사석이야. 판사석이다 하고 나오면 다 갈 수 있어. 웬만한데. 아니면 그냥 특정 로펌으로 가든지, 3학년 때 마찬가지로 판사실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로펌으로 가든지. 그러고 나서 3학년이 끝나면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하죠. 3개월 좀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진짜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죠. 아무튼 특정 주에 시험을 보게 돼. 보통 그 주에 있는 걸 보지. 왜냐면 그 주에 있는 학교를 나왔다는 건 그 주에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소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골에 있는 학교도 있잖아. 좋은 학교지만. 예일도 사실 시골이잖아. 뉴헤이븐은 커네티컷은 되게 작은 데야. 거기서 변호사 하지 않아. 보통 뉴욕으로 오고, 그리고 하버드는 바스턴이잖아. 바스턴은 매사추세츠야. 매사추세츠에서 일하지 않아. 뭐 한 사람도 있지만 뉴욕으로 가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뉴욕 주 시험을 보겠죠. 어찌됐든 어디서 일할 거냐가 중요해. 로스쿨 거기 나왔어도 나는 사는 건 뉴욕에 살고 싶어. 내가 만약에 LA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캘리포니아 시험을 안 보고 나는 뉴욕에 살고 싶어. 뉴욕에서 프랙티스 하고 싶어. 그러면은 뉴욕 시험을 보는 거야. 로스쿨 어디 나왔어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JD라는 거는 Juris Doctor라 그래. Juris Doctor. 닥터는 뭐야? 박사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석사거든. 학부 끝나고 바로 한 거니까. 이 학위를 부르기도 닥터라고 부르고요. 박사과원, 석사과원, 학사과원 따로 있잖아. JD를 과정을 졸업하면 박사과원을 입힌다고. 한국식의 박사는 또 있어. 이걸 JD를 하고 나서도 SJD라는 게 또 있어요. Refers to Doctor of Juridical Science. 리서치를 하고 뭔가 변호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수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리가 학자로 가는 뭔가 그런 트랙이에요. JD 학위도 그렇게 취급을 한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로 일을 한다는 건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들은 다 나 같은 사람인가? 좀 misrepresent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미국 변호사는 뭐 아무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 거야. 미국 로스쿨에 LLM이라는 학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는 1년짜리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그것도 졸업이긴 하지. 이걸 석사 취급을 해주더라고. LLM을 하면 석사감을 주더라고. LLM이라는 걸 로스쿨에서 이수를 하면 특정 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돼. 특정 주에서만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알기론 LLM을 따고도 미국 변호사 취득할 수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특정 주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럼 LLM은 어떻게 가냐? 법대를 나오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법대를 나오고 내지는 현재 이 나라의 변호사인 사람은 에셋을 안 보고도 특정 로스쿨에 LLM 학위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LLM은요, 와서 1년 동안 공부를 1도 안 해도 돼. 2.0만 넘으면은 학위를 주거든. 그래서 보통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미국 변호사 따기 위해서 LLM을 노려서 들어와서 특정 주에서 시험을 보고 패스를 하면 미국 변호사가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용은 미국 변호사가 아니지. 왜냐면 과정을 똑바로 공부한 게 아니잖아. 그냥 시스템을 이용을 한 거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조언을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LLM 학위는 뭐 하는지 다 알아. 로펌에서는 취업이 안 돼. 미국 변호사 취급 안 해준다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한국에서 온 사람들 영어도 안 되기 때문에 잡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냥 99.9% 없어. 나 미국 변호사예요 라고 하고 싶고, 그걸로 어떻게 한번 우겨넣고 싶은 사람들 회사에 취업을 해보려는데 안 돼. 우리나라도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능했었어. 나 같은 정식 학위 갖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심지어 진짜 좋은 로스쿨 나와서 정식 학위 갖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밀려. 미국 변호사 채용 공고를 보면 JD 딱 써, 거기다가. 근데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기존 법무팀은요, 우리나라에서 법대 나온 사람들이 했어. 변호사 가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법무팀의 주류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대기업들은 나 같은 JD 학위를 가진, 심지어 좋은 로스쿨을 나온 그런 변호사들을 뽑는다는 거. 근데 문제는 직급이 달라. 우린 전문직이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오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취급을 못 받는 거야. 빡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LLM을 자기 돈 주고 온다고. 혹은 어쩌다가 회사에 진짜 로열하고 오래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보내주기도 해. 근데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뭐 미국 변호사 아무나 되는 것만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변호사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LLM으로 가. 왜? 그거는 휴가야, 휴가. 로펌에서 미친듯이 말처럼 일하고 1년 한 번 보내줘. 그 사람들은 LLM으로 와서 뭐 한다? 자격증 취득을 안 하지. 왜? 쓸모가 없잖아. 어차피 자기는 한국에서 변호사 하고 있는데. 그래서 꺼질나게 겁나 골프만 치다 가지. 그 사람들한테 천국 같은 시간인 거야. 진짜 미국 변호사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은
그걸 따봐야 미국에서는 취업에 취자의 근처도 못 간다. 한국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그걸 시스템을 한다. 우리같이 정규 이렇게 특히 좋은 로스쿨 나와서 정규 JD 과정 나온 변호사들은 명함에다가 가로치고 JD라고 써. 오해받고 막 비슷한 취급받는 거 싫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완전히 다른 미국 변호사의 종류가 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럼 26기에 나왔던 그 미국 변호사는 과연 어떤 트랙이냐. 이건 또 신기한 트랙이 하나 있어. 근데 이걸 좀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이분은 한동대 로스쿨 나왔어. 한동대는 저 포항에 있는 학교잖아요. 한동대 로스쿨 나왔는데 어떻게 미국 변호사가 되죠? 이게 또 희한한 거야. 미국은 디모크라시, 선진 민주주의를 퍼뜨리고 싶어하고 자본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어해. 그런 것의 일환으로 선진 법치 시스템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요. 미국 법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커지니까 전 세계에 있는 법조인들한테 미국의 법을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영향력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돈벌이 수단이기도 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LLM을 하는 거예요. 한동대는 뭐냐? 크리스천 학교잖아. 또 미국은 이제 크리스천이 제일 많은 나라기도 하고, 이 기독교 학교들하고 뭔가 결연이 돼 있어. 한동대 로스쿨, DC네 DC. DC가 볼 수 있게 해줘. DC의 발을 볼 수 있게 어레인지를 한 거야. 딜은 이런 거야. 야, 한동대에서 내가 학생들을 영어로 JD 과정과 최대한 동일하게 한번 가르쳐 볼게. 여기 졸업을 하면, 이 과정을 졸업을 하면 JD를 한 것처럼 취급을 해줘. 그리고 DC에서 좀 시험을 보게 해줘. 이렇게 딜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시험 패스를 하면 또 미국 변호사가 되는 거죠. 내 주변에서 한 사람이 있어. 한동대에 나와서 메이저 로펌에서 일하고 잘 풀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완전히 특이 케이스야. 아버님이 목사시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교류가 되게 많았고, 미국은 목사님들한테 되게 뭔가 좋은 딜을 많이 해줘. 또 율촌에서도 일을 했었고, 어찌됐든 되게 익셉셔널 케이스야. 이미 한국 변호사였고 경력이 많았어. 한 일들이 많았어. 영어도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완전 다른 케이스야. 그거 말고는 미국에서 취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이분처럼 그렇게 풀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경쟁사회다 보니까 나같이 주류 좋은 학교 탑20 러스쿨 나온 변호사 취직해서 JD로 하기로 오는 사람들이 웬만한 대기업에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다시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밀려나지 무조건 서류에서. 근데 또 여기저기서 일을 많이 하고 경력 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또 경쟁할 수 있겠지. 이직하는 경력자로서 경쟁은 할 수 있겠죠. 스타링 라인에서 한다는 건 거의 경쟁할 수 없다.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 있으면요, 로펌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내 변호사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법무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 못하는 건 소송 대리를 못해. 미국 변호사로서 한국에 내가 간판에 내 이름 걸고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가 없어. 같이 뭐 파트너를 해가지고 뭐 해외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있지, 당연히.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에 소속돼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 Foreign Legal Consult 뭐 이것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논외로 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다. 대신에 전 세계가 무대다. 못 가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상법, 회사법 이런 것들은 미국 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변호사는 항상 소송을 생각하시는데, 소송 변호사보다 저처럼 딜을 만들고 M&A 일을 하고 계약 검토를 하고 계약 협상하고 이렇게 하는 변호사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법정에서 클라이언트 소송을 이렇게 대리하고 송문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변호사의 꽃이라고 생각해. 모든 스킬이 변호사로서의 말빨, 에너지, 이런 내적인 그런 강인함, 사실 나도 송문을 하고 싶긴 했었어. 어쨌든 살다 보니까 딜을 만들고 협상하고 계약 만들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었다. 자, 이제 미국 변호사라고 얘기 들었을 땐 항상 누가 미국 변호사라고 하면 저 근육씨 채널에 가가지고 미국 변호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 보시면 이제 어디 가고 다 이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누가 미국 변호사라고 해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JD인가요? LLM인가요? 꼭 물어보시길.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eace guys.